제가 서울대 학교에서 나와서 한의원과 자리를 잡은 게 이제 벌써 이번 달로 이제 4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간도 좀 정리할 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4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4년 차가 됐고, 그리고 40이라는 숫자, 또 400이라는 숫자, 4000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한의원과 망막센터를 도와주고 계신 직원분들이 40명, 그리고 매주 이제 저희가 외래 환자로 한 400명 정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안군의 주사를 4,00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수술 건수가 거의 4,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할까 생각하다가 매년 4,000건에 해당하는 안군의 주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의원과가 1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여기 계신 환자분들과 그리고 한의원과 망막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좀 이번에는 약간 색다르게 했어요. 대학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막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안군의 주사에 대한 것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시력을 잃게 만드는 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우리 시력을 지켜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안군의 주사 치료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병들은 한번 진단받으면 그냥 서서히 시력을 앗아가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절망 속에서 세상이 흐릿해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죠. 하지만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 덕분이냐고요? 바로 안구 내 주사 치료 덕분이죠. 이 눈 안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실명의 어둠 앞에 섰던 환자분들께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치료법의 핵심 원리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똑똑한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다른 병처럼 그냥 먹는 약이나 혈관 주사로 치료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하고 말이죠. 네,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우리 눈의 엄청난 철통 보안 시스템, 혈액 망막 장벽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BRB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치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삼엄한 경비 시스템처럼요. 혈액 속에 아무 물질이나 우리 눈의 핵심인 망막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서는 거죠. 너무나 견고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거나 맞는 약성분조차 통과를 잘 못 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을 먹거나 링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성분은 온몸을 한 바퀴 쭉 여행하다가 간에서 대부분 분해되고요. 약 99%는 사실 엉뚱한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정작 목표 지점인 망막에는 거의 도착하지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안군의 주사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치료가 필요한 바로 그곳에 약물을 직접, 그것도 고농도로 특급 배송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과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의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불필요한 전신 부작용은 확 줄이면서 필요한 곳에만 약효를 집중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안군의 주사 치료의 핵심 원리, 정밀 타격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효과적인 치료가 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걸까요? 이 치료법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는데 이 반복 치료의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사 치료는요, 마치 화분에 불을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주사를 딱 맞으면 눈 속 약물 농도가 가득 차면서 병의 진행을 꽉 막아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이 약물을 자연스럽게 분해하면서 마치 화분에 물이 마르듯이 약효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병이 다시 스물스물 고개를 들기 전에 다음 주사를 맞아서 약효를 다시 채워주는 것. 바로 이 중단 없는 치료가 시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솔직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장기 치료를 가능하게 만든 엄청난 돌파구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공학 기술 K-바이오 시밀러에 있었습니다.
안구주사에 쓰이는 약물은요, 그냥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아주 첨단 의약품이죠. 이 약들은 병을 일으키는 주범, 예를 들어서 혈관 내 피성 장인자 같은 나쁜 단백질만 딱 골라서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뭐랄까, 스마트 미사일 같은 약물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최첨단 분야에서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거대 제약사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뤄낸 엄청난 성과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종근당, 셀트리온 같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들은 아주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다 통과해서 오리지널 약과 효과가 동등하다는 걸 입증했고요.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면서 K바이오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국산 바이오시밀러들은 오리지널 약하고 효능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동등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낮췄다는 거죠. 덕분에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이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꾸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의 치료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꾸준한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바이오시밀러는 정말 훌륭한 선택지고요. 동시에 한 번 주사로 효과가 더 오래 지속돼서 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주는 차세대 신약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나의 생활 패턴과 또 병의 상태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황금률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약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치료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함. 이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에 주사를 하는 그 대표적인 병이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망막병증, 그리고 포도막염, 그리고 혈관 폐쇄 이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주사하는 약물은 VEGF라는 그런 혈관을 세개하고 신생혈관을 유발하는 그 VEGF 단백질 차단하는 안티 VEGF,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등의 그런 그 약을 주입을 하는 거죠. 아까 이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안군에 지금 주사한 약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제 최근에 11개까지도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할 때는 도대체 어떤 약을 주사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걸 까서 하나씩 개별로 하는 거죠. 오조덱스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응축된 약이고요. 이거는 아일리아. 이건 아일리아인데 이제 이것도 두 가지가 나와서 하나는 2ml짜리, 하나는 8ml짜리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나왔고, 이건 이제 바비스모라는 약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멜리브라는 약이고, 이거는 아필리브라는 약이고요. 이 중에 절반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K바이오로 돼서, 사실 K바이오로 이렇게 만든 약이 들어오면 외국의 것들도 가격이 좀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비젠프리라는 거, 이건 이제 루센비에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다양한 주사제들이 나와서 가격도 다운되고 또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게 됐다는 거. 근데 주사제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약하고 사실은 거의 같아요. 먹는 거는 우리 이제 소화기 기관을 통해서 피로 흡수가 돼서 눈에 이제 가는 거고요. 이 주사제는 눈에 직접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하루에 어떤 약은 한 번 먹고 어떤 약은 두 번 먹고 하는 거는 약이 이제 들어왔다가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하루 지나면은 거의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약을 이렇게 먹는 거죠. 치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군의 주사도 들어가면은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분해되거나 이제 눈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걸 우리가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 그게 길어도 2주, 3주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근데 효과 자체는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락을 했을 때, 블락을 한 그 효과 자체는 그 블락한 약이 좀 없어져도 오래 갈 수 있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병세가 좀 누그러지면은 다시 병이 또 악화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6개월 이렇게도 갈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먹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주사를 한다고 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주사 약물이 들어감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황반변성에서의 출혈이라든가 이런 부종 이런 걸 주사함으로써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고, 이 신경 자체의 변성은 주사를 해도 크게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뒤에 한 번 더 제가 또 강조하겠지만은 그 병 자체는 예를 들어서 그 당뇨왕막병증도 마찬가지 주사를 하면은 그 출혈된 거 부었던 게 가라앉으면서 시력이 좋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당뇨망막병증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당뇨망막병증은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당뇨병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야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막염도 마찬가지죠. 포도막염도 염증 주사, 스테로이드가 눈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기간 동안은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이렇게 잡아둘 수는 있지만은 베체트병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 전신의 염증이 좋아져야지 어느 정도 그 염증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군의 주사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병은 또 병에 맞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다른 또 치료를 필요하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아까 그 혈액 망막 장벽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먹어가지고 약물이 눈에 도달하려면은 혈액 망막 장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이 전신에 쓸데없이 퍼지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주사를 하는 안티 VEGF는 온몸에 있는 VEGF를 다 차단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온몸에 VEGF 차단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고 눈으로 하는 것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먹는 거는 그 약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는 거고요. 눈의 주사는 눈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주사하면서 뭐 출혈도 생기고 아프고 이제 이런 거는 감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반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K바이오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쉽게 사용하게 되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15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20년 전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0분의 1 떨어졌는데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효과는 이렇게 차단을 하는 효과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100% 외국 걸 썼는데 지금은 50%를 우리가 쓰고 있다. 사실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K바이오를 또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언제까지 맞을 것인가? 병이 나을 때까지 맞는 거죠. 근데 황반변성은 이름 그대로 나이 관련 노인성 황반변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뭐 젊어지거나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 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당뇨망막병증도 당뇨가 좋아져도 당뇨망막병증이 어떤 병이냐면 당뇨로 인해서 눈의 모세혈관이 파괴가 된 거거든요. 당뇨가 5점대로 조절이 돼서 당뇨가 없어졌다고 판정을 받아도 이 파괴된 모세혈관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모세혈관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은 평생 가는 거죠. 그래도 당뇨를 조절함으로써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황반변성도 자기가 잘 함으로써 더 이상 변성이 진행이 슬로우 다운 되게는 할 수 있지만 병이 나을 수는 없는 겁니다. 포도막염도 마찬가지. 포도막염도 염증이 한번 확 훑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들판에 불이 나면은 불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 탄재가 남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불이 안 나더라도 그 상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제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병이 안정이 되면은 주사 횟수는 줄일 수가 있죠. 횟수를 줄인다는 건 주사 간격을 줄입니다. 간격을 한 달에서 두 달, 두 달에서 세 달, 세 달에서 네 달, 5달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출혈이라든가 부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과
안군의 주사에서는 이제 중단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뺐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거 중요한 거고요.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자신이 내 몸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어떤 거냐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낫다는 것이 뭐 100% 라이프 스타일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는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꿈으로써 병의 좋은 쪽으로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쉬고 자는 거, 그리고 이제 병원에 검진하는 거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하면서 꾸준하게 하시면은 안군의 주사를 통해서 급한 불도 끄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건물을 튼튼하게 지키는 2가지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